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쌤입니다. 드디어 소수의 나눗셈 마지막 시간인 탐구석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모든 일의 끝은 시작과 연결되어 있다. 그렇지, 우리 수학 교과서를 두고 하는 이야기겠죠. 오늘 선생님과 해결해야 할 탐구수학 문제는요, 이번 단은 첫 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졌던 두 친구의 고민을 해결하는 그 문제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친구가 어떤 고민 속에 빠져 있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반 친구들의 50m 달리기 기록이 있어. 우리 반의 50m 달리기 기록의 평균을 구해볼까? 달리기 기록이 소수로 나와 있네. 소수를 자연수로 어떻게 나누지? 라고 했던 두 친구의 고민, 여러분 기억나죠? 네, 맞아요. 우리가 소수의 나눗셈을 배우기 전에는 이 두 친구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소수의 나눗셈을 배웠기 때문에 이 두 친구의 고민 쉽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m 달리기 기록의 평균을 구해봅시다. 모든 친구들의 50m 달리기 기록을 제어표로 정리해보세요 라고 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이 실제로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기록을 표로 정리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주의할 점은 뭘까? 그렇지, 달리기 전에 준비 운동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선생님과는 이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냥 가상으로 4명의 친구를 만들어서 그 4친구의 기록을 한번 쭉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이제 기록이 표로 정리되었으니까요, 우리가 평균을 구해보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평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은 우리가 5학년 2학기 때 배웠는데요. 그 의미는 자료 전체를 더한 값을 자료의 수로 나눈 값이 평균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순의 모둠이 넣은 화살수가 다음과 같을 때 연순의 모둠의 토 기록 5, 6, 4, 5를 모두 더해서 나온 값 20, 이 20을 자료의 수 4, 여기에서 자료의 수 4는 뭐예요? 그렇지, 연수, 순규, 중기, 진주가 총 4명이죠. 그래서 자료의 수가 4가 되는 겁니다. 이 4로 나눈 값 5, 이 5가 연순의 모둠의 토 기록의 무엇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평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5학년 교과서가 평균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이었죠.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의 방법으로 평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평평할 평에 고를 균자입니다. 그 의미는 울퉁불퉁한 것을 평평하고 고르게 해준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많은 친구들이 선생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연순의 모둠이 넣은 화살수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막대 그래프 보세요. 평평하고 고른가요? 아니면 울퉁불퉁한가요? 그렇지, 울퉁불퉁하죠. 자, 이 울퉁불퉁했던 것을 어떻게? 맞아요, 평평하고 고르게 만들어주는 것이 평균입니다.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길동인의 모둠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사탕의 수입니다. 길동인의 모둠 사탕수의 평균을 구하세요 라고 했네요. 선생님은 이 평균을 총 3가지 방법으로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방법입니다. 일단 길동이 모든 친구들이 갖고 있는 사탕수를 그래프로 나타내게 되면 그렇죠, 울퉁불퉁하죠. 이것을 평평하고 고르게 바꿔주면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딱 봤더니 말동이가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말동이한테서 3개를 빼서 개똥이한테 주고요. 이번에는 소똥이가 좀 많이 갖고 있네요. 소똥이한테서 하나만큼을 빼서 개똥이한테 주게 되면 평평하고 고르게 되어 있죠. 맞아요, 우리는 평균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표에 식으로 정리해보면요, 말똥이가 19개로 가장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그중 3개를 빼서 개똥이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개똥이는 15개를, 말똥이는 16개를 갖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소똥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요, 소똥이한테서 하나만큼을 빼서 개똥이한테 주게 되면요, 그렇죠, 모두 16개씩 갖게 되었죠. 그래서 길동이 모든 친구들의 사탕수의 평균은 16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그렇지 더하기 빼기를 하기가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방법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방법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방법은 여러분이 5학년 때 배웠던 그 방법 되겠습니다. 자, 평평하고 고르게. 다시 말해 갖고 있는 사탕수가 같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가지고 있는 사탕을 다 거둔 다음에 다시 나눠주면 되겠죠.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똥이, 솔똥이, 말똥이, 길똥이가 가지고 있는 사탕을 모두 거둔 다음에 다시 똑같이 넷으로 나누어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길똥이가 갖게 되는 사탕의 수는 그렇지 당연히 같아지겠죠. 나눠주는데 좀 오래 걸리네요. 계산할 때도 오래 걸립니다. 네, 다 나눠주었네요. 자, 보세요. 평평하고 고르게 되어 있죠? 맞습니다. 우리는 평균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을 왼쪽의 표에 식으로 나타내게 되면요. 그렇죠. 12, 17, 19, 16을 모두 더해줘야 되겠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64가 됩니다. 이제 64를 다시 어떻게 해주면 돼요? 맞아요. 4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겁니다. 나눠주면 그렇지 16이 되겠죠. 그래서 길동인의 모둠의 사탕수의 평균은 16이 되는 것이고 이 방법이 초등학교 5학년 때 배웠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길똥이가 이미 똑같이 가지고 있는 사탕의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있습니다. 몇 개만큼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개똥이가 가지고 있는 12개만큼을 이미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두 평평하게, 모두 똑같게 갖기 위해서는 이 울퉁불퉁한 부분만을 어떻게 하면 될까? 그렇지. 다시 나누어 주면 되겠죠.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울퉁불퉁한 부분을 거둔 다음에 다시 똑같이 넷으로 나누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그렇지 평평하고 고르게 되었죠. 우리는 평균을 구하게 된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표에 식으로 표현해 보면요. 자, 모두 개똥이가 갖고 있는 12개만큼은 갖고 있죠. 그래서 기존의 수에서 12만큼을 덜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똥이는 0이 되고요. 소똥이는 5개, 말똥이는 7개, 길똥이는 4개만큼을 더 갖고 있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0, 5, 7, 4 이것을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16이 되겠죠. 우리는 16, 사탕 16개만큼을 평평하고 고르게 갖고 있지 않았던 거예요. 이것을 다시 고르게 나눠줘야 되겠죠. 16을 4로 나누게 되면요. 계산 결과는 4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온 4가 평균이 아니죠. 그렇죠. 왜냐? 우리는 12개만큼을 덜어 놓았기 때문이죠. 그 덜어 놓았던 것을 다시 이 4랑 합치게 되면 그렇습니다. 모두 16개씩 똑같이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평균을 구하는 세 번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선생님이 평균을 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평균을 구하는 총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첫 번째 방법은 솔직히 거의 쓸 일이 없죠.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많이 쓰게 되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편한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는 교과서로 돌아가서요. 선생님이 평균을 2가지 방법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둠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선생님이 소개했던 3가지 방법 중에 두 번째 방법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렇지 모든 기록을 일단 다 더하는 것이었죠.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36.44가 됩니다. 자, 이제 36.44를 어떻게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렇습니다. 4로 나누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나누어주게 되면 4, 9, 36, 4, 1은 4, 4, 1은 4에서 9.11이 나오네요. 그래서 모둠의 평균은 9.11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방법으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만큼 덜어 넣으면 좋을까요? 선생님 눈에는 자연수 8이 들어오네요. 8만큼 덜어 넣겠습니다. 10.24 빼기 8은 2.24, 8.36 빼기 8은 0.36, 9.24 빼기 8은 1.24, 8.6 빼기 8은 0.6이죠.
자, 숫자가 작아졌으니까요. 더하기도 좀 쉽겠네요. 모두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4.44가 되겠죠. 자, 이 4.44를 어떻게 해준다? 그렇다. 4로 나누어준다. 나눠주고 나면 그렇습니다. 1.11이 되는데 원래 덜어놓았던 8과 이 1.11을 다시 더해주면 우리가 평균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평균은 9.11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반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리고 모둠의 평균과 반의 평균을 비교해보래요. 자, 이 두 활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장 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길이를 재어 평균을 구하고 비교해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발의 길이, 한 뼘의 길이 등을 재어 평균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평균을 모든 별뿐만 아니라 분단별, 성별 등으로도 비교를 해보자고 하고 있네요. 자, 하지만 선생님과는 이런 활동을 하기가 그렇지 어렵죠.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에게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한번 평균을 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모둠의 한 뼘의 길이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다 구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방법을 먼저 사용해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그렇죠. 자료값을 일단 모두 더해야 되겠죠. 다 더하면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59.2가 됩니다. 이 59.2를 그렇죠. 4로 나누어 주게 되면 우리가 모둠의 평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14.8이 되고요. 한 뼘의 길이의 모둠의 평균은 14.8cm가 된다는 것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평균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만큼 덜어놓을까요? 그렇지. 딱 봐도 13만큼, 자연수 13만큼 덜어놓으면 계산이 편해지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13.6 빼기 13은 0.6, 16.5 빼기 13은 3.5, 14.8 빼기 13은 1.8, 14.3 빼기 13은 1.3이 되겠죠. 숫자가 작아졌으니까요. 더하기도 편해지겠네요. 더하면 얼마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7.2가 되겠죠. 7.2를 4로 나누어 주게 되면요. 그렇습니다. 1.8이 됩니다. 1.8을 덜어놓았던 13과 다시 더해주게 되면 그렇습니다. 모둠의 평균은 14.8cm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반의 평균을 구해보고 모둠의 평균과 반의 평균을 비교해보자고 했는데요. 자, 이 두 활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과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원 마지막 시간 탐구수학 시간이 끝이 났네요. 소수의 나눗셈을 마무리하면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이해해야 할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그렇죠. 소수의 나눗셈도 나눗셈이기 때문에 나눗셈의 의미를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36 나누기 4는 9이다. 자, 나눗셈식의 의미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36을 4등분한 것 중에 하나는 9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나눗셈식의 의미였습니다. 평균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36을 4등분하면 9씩 똑같이, 9개씩 똑같이 갖게 된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나눗셈의 과정을 여러분은 반드시 수모형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모형을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3단원 소수의 나눗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고요. 모두들 청출어람 하세요. 안녕.